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 떨어뜨리고 간 노트, 그리고 그 안에 그림으로 묘사된 누군가의 죽음. 그런데 그림 속 죽은 사람의 손에 어떤 물건이 같이 그려져 있고 그 물건은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물건이라면, 그리고 그 물건이 당신의 약혼녀가 끼고 다니는 약혼 반지라면, 당신 앞에 있는 그림은 우연의 산물일까요? 예언의 서일까요? 도대체 이 다음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독특한 설정과 서로 얽혀있는 이야기로 인해 한 회를 놓치면 다음 회를 이해하기 힘든, 하지만 몇 회 보다 보면 다음 내용이 은근히 신경 쓰이는 드라마 스케치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스케치의 기본 설정 자체는 간단합니다. 비정기적으로 머리에 고통을 느끼며 이 고통이 시작되면 정신을 잃어버린 채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려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서로 상관도 없어 보이고 정확히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지도 알아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여러 장의 스케치 중에 마지막 장은 대부분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일은 스케치가 그려진 직후부터 72시간, 그러니까 3일 안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이 예언자는 72시간 내에 자신의 스케치를 이해하고 예견된 비극의 희생자를 구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볼 줄 아는 인물이 한 명뿐인 것은 아닙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미래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비극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최단시간 내에 예견된 비극을 일으킬 장본인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견된 비극의 희생자를 구하고 싶어하는 예언자와 비극을 일으킬 인물을 사전에 처단하고 싶어하는 예언자, 정해진 미래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들이 새롭게 만나는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합쳐져서 조금 더 복잡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희생자를 구하고 싶어하는 예언자의 이름은 유시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 동안 누군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 예언이 현실이 되는 끔찍한 경험들을 겪으며 자랐기 때문에 예정된 비극을 막는 데 평생을 집착해왔으며, 희생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지 경찰이 되었습니다. 단련된 무술 실력을 통해 무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유시현은 어느 날 역시 비극을 막기 위해 찾아간 어느 현장에서 형사인 강동수를 만나게 됩니다.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갖고 있으며 워낙 혼자서 사건을 잘 해결하는 통에 감으로만 움직이는 다혈질 형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형사 강동수. 그는 유시현과는 현장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인물이 될 수도 있었지만 새로 그려진 스케치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면서 그녀와의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스케치를 통해 분명히 미래를 알고 있었음에도 끝내 자신에게 벌어지는 끔찍한 비극, 약혼녀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강동수. 그는 자신에게 비극을 가져온 이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유시현과는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복수를 방해한다면 그녀와의 충돌도 피하지 않죠. 그가 알고도 겪어야만 했던 비극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약속하지.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걸 모두 나에게 털어놓게 될 거야. 강동수 유시현 페어와 대척점에서 움직이는 예언자의 이름은 장태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비극, 정확하게는 미래에 일어날 살인의 상황과 관련자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그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도 미래에 죄를 지을 것이 명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대신해서 미래의 죄인들을 죽여줄 사람들을 찾던 장태준은 육군 특수부대 소속 전업군인인 김도진을 낙점하고 그에게 접근합니다. 김도진은 최근 강동수가 겪은 비극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겪은 사람입니다. 유시영 씨하고 어떻게 되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김 형사님, 뭐야? 여기 남편분이시라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를 잃게 되죠. 상상도 못했던 상실감에 휩싸여 역시 강동수처럼 복수심을 갈고 있던 김도진. 그에게 접근한 장태준은 말합니다. 네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이죠. 배신자 소리를 들을 걸 알면서도 군대 내 내부 비리를 고발할 정도로 정의로운 김도진은 아직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을 처단하는 일에 주저함을 보이지만, 장태준은 김도진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의 아내에게 일어날 비극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겠냐고 말이죠. 김도진은 그렇게 장태준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시현과 강동수, 장태준과 김도진, 각자의 방법으로 미래를 바꾸려는 두 예언자와 같은 비극을 겪고서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 두 인물. 이 두 팀은 어쩌면 서로 관계가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팀은 자연의 어떤 법칙으로 인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조금씩 서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두 팀의 활동에 따라 정해진 미래로 향하는 과정이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과율의 법칙 때문이죠.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인과율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또다시 다른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라는 뜻을 가진 인과율은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팀이 사실은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애초에 미래를 바꾸려는 두 팀이 만들어진 계기도 이 인과율 때문이었죠. 강동수 형사는 자신의 약혼녀를 죽음에서 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놓이게 되고 그 순간 강동수가 내린 결정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김도진의 아내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김도진이 장태준과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한 그 순간 바로 그 결정이 원인이 되어 이번엔 반대로 강동수가 자신의 약혼녀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강동수와 김도진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단단히 묶인 채 어딘지도 모를 곳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예언자를 만나게 되고 미래에 개입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한 팀의 활동 역시 다른 한 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두 팀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직접적으로 교차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정해진 미래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정해진 미래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은근히 스케치의 다음 내용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시현이 그린 스케치는 반드시 현실이 되죠. 하지만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주인공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렸을 경우 그림은 분명히 현실이 되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구체성이 결여되었을 뿐 스케치는 분명히 현실화되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강 형사님, 제 스케치 보셨죠? 나 여기서 안 죽어요. 너 이 총 고장난 줄 알고 있었지? 아니요. 말했잖아요. 난 내 스케치를 믿는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절망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저 남자 강 형사 맞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반전 요소가 등장하여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마지막 회에 웃게 될 팀은 어느 쪽일까요? 정해진 미래와 인과율의 법칙, 그리고 운명을 거스르려는 자들의 싸움, 드라마 스케치는 현재 JTBC를 통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1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스케치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볼거리를 찾고 계시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